저희는 이번 주 독서 발표를 맡게 된 석조입니다. 저희가 매주 책을 한 권씩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이 책을 읽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읽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런 이렇게 깊게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책을 읽는데 좀 이번 주는 책을 읽으면서 교장 선생님이랑 또 교무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유로 좀 이 책을 고르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서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북한을 좀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북한이 원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그런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크리스 비전 선언문 중에 하나도 통일 한국을 위한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연장선으로 이제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가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이 좀 뽑힐지는 모르지만 뽑힌 후에도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쳐나갈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가 19대 대통령 후보자 5인의 대북정책 알아보기라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자님은요? 문재인 후보자님은 한반도 비핵화및 평화체제 구축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목표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 국면에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공약이 있으십니다.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다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 깜빡했는데, 저희 이거 이렇게 개인적인 선호도가 전혀 개입된 게 아니고요. 카톡 사다리 타기로 되게 공정하게 뽑은 거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다리 타고 좀 깜짝 놀랐는데 되게 스트롱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롱 코리아, 스트롱맨이라는 안보 독트린을 내세우시는 분인데, 일단은 위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목표인데, 첫 번째는 어떤 군사적 도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사력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 무기 재배치, 세 번째는 국제사회 공조가 이제 한미나 한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계셨고,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데 사드 포대를 두세 개 더 배치를 하고,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군 체제를 이제 4군 체제, 그러니까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해군 특수전 사령부를 이제 창설해서 군 체제를 개편하고, 또 이제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되게 좀 독특한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안보 독트린에 대해서 자기 그 안보 독트린을 얘기할 때 그 미국 대사님이랑 같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한미 관계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한중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외교적 대응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1공약으로 안보 없는 미래 없고 안보 없는 평화 없다라는 자강 안보를 내세운 후보입니다. 간단히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 1호는 대한민국의 자존적 힘을 키우는 견실한 자강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 후보는 국제사회 속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가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세부적 공약으로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해군, 공군의 힘을 키우고, 사드 배치에 대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에 국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공약으로는 4자회담,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핵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호전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중일러와 평화 외교를 추진하고 북한과도 평화 통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유승민 후보인데요. 유승민 후보는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좀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그래서 힘의 우위를 우리가 먼저 차지한 후에 압박을 가해서 대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을 보시면 먼저 요즘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북핵 미사일에 대비해서 사드를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는 안보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유승민 후보는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방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인데요. 네, 대한민국 공군과는 무관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네, 심상정 후보님의 대북 정책은 저 첫 번째 줄이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평화 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 전략. 네, 그 중에 키워드는 다 대화예요. 네, 다 대화고, 그래서 북핵 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그다음에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위한 주변국가 회담 추진.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들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남북일 동북아 외교 국방 경제 협의체를 상설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계별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단계인데, 1단계는 당국 회담 및 민간 교류 확대, 2단계는 정상회담 개최, 민간 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는 남북 각급 회의 정례와 민간 교류 전면 자유화라는 구체적인 단계별 과정으로서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대북 정책이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후보를 뽑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에 서로가 이제 반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북 정책이라는 것을 정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원래 대북 정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반성을 했었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그냥 후보 이름을 치면 그냥 공약집이라고 해서 공약이라고 해서 누르면 PDF 파일로 20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방유가 있죠. 대방유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저희가 SNS나 아니면은 TV에서 자극적인 것들만 보고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대북 정책을 찾으면서 놀랬던 점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가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남았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 행사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